지금은 아파트는 한 20개 정도 갖고 있고 뭐 오피스텔이나 뭐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수도권 투자보다는 저 지방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률 구간에서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20억 이상은 되는 것 같아. 내 아는 이제 그 회사 동료가 일산 호곡 4단지였어요. 거기로 나를 데리고 간 거야. 그거를 3억 2천에 샀는데 1년 만에 그게 1억이 올라버린 거야. 내가 그때 연봉이 5천이었는데 2년치 연봉이 한꺼번에 올라버린 거잖아. 내가 제일 처음에 미분양 투자한 게 포항이라는 지역인데 포항 경주 지진이라 올라가다가 뭐 철근이 뭐 부러졌다는 뭐 루머도 많고 불안심리. 지금 불안심리 많잖아. 지금 줍줍하기 되게 좋은 시기거든. 안녕, 나는 건희 아빠라고 해. 이렇게 싱글바이어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어색하긴 한데 잘 부탁해. 내가 퇴직을 하려고 보니까 그 현금이 아까운 거야. 매일 들어오는 그 현금, 월급이라고 하지. 근데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그게 200이 돼도 좋고 300이 돼도 좋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스터디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고시원 운영 사례를 발표를 해주더라고. 가만히 들어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 정도를 투자해서 얼마를 리모델링해서 사람을 어느 정도 3개월 정도면 만시를 다 채우더라고. 그래서 만시를 채우니까 자기가 수익률 구간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대. 다 빼고 뭘 다 빼고. 오, 개꿀. 잠깐만, 너 얼마 들었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는 뭐 한 2억 3천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 초기 투자금이 자기가 하는데. 오, 그래. 근데 또 이쪽 저쪽 알아보니까 임차권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건물주한테 돈 주고 자기의 그 운영권을 사는 거야. 권리금 주고 보증금 주고 그 임차권을 사서 운영 수익을 가져오는 거지. 보증금 5천에 권리금 5천이었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사서 인테리어하고 뭐 한 1억 1천, 1억 2천 정도 투자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거야. 요즘에 고시원 사업이 화랑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건 다 수요와 공급이야. 수요와 공급인데 고시원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대. 왜? 고시원이라는 게 너무 열악하다는 인식이 많아가지고 소방법이 개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똑같은 요런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50실을 만들 수가 있었대. 근데 지금은 35실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뭐 창문을 내줘야 되고 방이 좀 되게 커져야 되고 생활 편의시설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 요즘엔 독서실도 넣어준다 고시원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된대. 뭐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고시원 만드는데 주차장 만들려면 서울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 즉 앞으로 고시원은 공급이 없어.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고시원 시장 사람들에서 거기서만 이제 수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가 2년 동안 있었잖아. 2년 동안 고시원 시장이 많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누가 고시원에서 살려고 하겠어. 그 대학생들이라고 하잖아.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고시원에서 좀 공부 좀 하고 방학 되면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만실을 채워갖고 그렇게 하는데 학교가 개강을 안 하고 돈이 돌지 않으니까 공실들이 많아졌거든. 그게 한 뭐 예를 들어서 50실이면 한 20실 정도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는 고시원들이 되게 많았대. 지난 2년 동안. 그런데 지금 코로나 풀렸잖아. 대박이야. 지금 뭐 신촌, 이대 뭐 이런 데 가보면 고시원 다 만실이거든. 즉, 뭔 실이냐. 지금까지 개강을 안 했던 대학들이 개강을 하고 그 고시원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지. 그러면은 공급은 없고 수요는 꽉 차네? 그러면 앞으로의 고시원 시장은 계속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크게 두 가지. 물량이 없어지고 수요가 들어오는 지역들은 나는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절대 떨어지진 않는다고 봐. 카이저라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투자도 확률이래. 확률적으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지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51대 49라면 1% 높잖아. 그럼 여기에 베팅하는 게 맞다는 거야. 100% 오르냐? 그건 건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지켜서 확률을 높여서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래서 지금도 거제라든지 군산 그리고 이런 군산을 따라갈 만한 익산 그리고 진주를 따라갈 만한 사천 지역 이렇게 중소도시들이 괜찮다고 생각해. 뭐 아니 그런데 인구 20만도 안 되는 그런 도시에다가 너는 그러고 뭘 추천하고 그래. 왜 인구수 따지면 촌놈이다. 100만 200만 그런 게 그 단지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 가격이 중요해. 그 지역의 절대 가격. 예를 들어서 내가 진주 투자로 갔는데 진주의 대장주 가격이 4억대였거든. 지금은 8억이다. 그래가지고 난 거기서 미분양 투자해가지고 미분양 잡아가지고 지금 세팅해서 지금 법인으로 계속 월세 받으면서 갖고 있거든. 그런데 진주라는 지역은 이미 대장이 8억인데 그 밑에 있는 사천이라는 지역은 아직도 대장주가 3억이 안 넘었어. 그러면 갭이 너무 커진 거거든. 그런 것을 흐름 투자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비슷했지만 너무 많이 가버리고 너무 적게 가는 지역들 이렇게 따라가는 지역들은 난 괜찮다고 보고 두 번째로 이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 알겠지만 조선업이 화랑이야. 최대 수주량이라고 하더라고. 2015년에 최대 수주량이었다가 16, 17, 18, 19, 20년도까지 5년 동안 불황이었다가 다시 21년부터 이제 수주량이 많아졌대. 수주량.
그런 게 이제 도크라고 하는데, 도크에서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드는 게 지금 뭐 사람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인력을 지금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서 뭐 일할 사람 없어갖고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 쓰고 있잖아. 그렇게 수요가 많이 들어올 만한 지역들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거제라든지 뭐 군산이라든지 거길 따라갈 만한 익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틈새 시장으로 대불공단을 배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목포 같은 지역이 나는 추천하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또 뭐 타이밍 잘 받아야 돼. 그거 물량하고 또 알지, 수요는 들어오지만 물량이 있을 때 오면 죽어.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나는 지방 소액 투자를 할 때 방법을 몰랐던 게 아니고 방향이 틀렸던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일 때 그 리스크가 뭔지도 몰랐고, 이런 방향을 갖고 가야 될 때 어떤 방향으로 갖고 어떤 지역에 어떤 시기에 무엇을 어떤 물건을 가지고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절대 실패하잖아. 첫째는 물량, 입주 물량. 공급 물량 아니야, 입주 물량이야. 두 번째는 좀 수요가 좀 들어오는 곳에 좋아. 수요가 들어오는 곳. 어떤 곳? 예를 들어서 지금 거제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틈새 시장으로 이제 목포라는 곳이 있어. 거기에도 이제 군소조선소들이 지금 계속 활기튀면서 올라오고 있거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수요,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오는 곳.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엔 좀, 그러니까 교통호재 같은 거, 이제 거제 같은 경우에는 KTX가 뚫리거든. 뭐 그런 지역들, 이런 것만 지키면 실패하진 않아서 나는 그래도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멘탈 관리가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두렵지. 사람이 안 무서운 사람 없어. 이건 무조건 오를 거야.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일단 사놓고 나면 감당해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도 힘들지. 무섭고 돛골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견뎌가면서 투자하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더 분석하고 임장 많이 다녀보고 나에 대한 경험치, 즉 그런 것을 그릇이라고 하거든. 그 투자에 대한 그릇? 요 정도 있는데 강남 재건축 사라고 하면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도 20억 너 갖고 와봐. 이래보면은 내 전 재산 떠갖고 뭐 친구들한테도 돈 빌려갖고 투자하게 나오면 하루하루가 미치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 처음부터 큰 그릇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우리 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경제교육 안 받아보고, 그리고 또 맨날 월급쟁이 살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일수록 조그만 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뭐부터? 조그만 거부터. 뭐 아파트가 1억이면 네가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으면 그런 것부터 경험을 쌓아서 천천히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 러프하긴 한데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좀 약간 지금 정책이긴 하거든. 약간 정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5년 안에는 나의 건물을 갖고 싶어. 내가 이번에 고시원 건물을 해보니까 고시원 건물이 되게 좋대. 풍수도 좋고,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이런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법인 대출이 또 70%까지 나오고 80%까지 뭐 신탁 대출도까지 나오고 그러더라고. 2년 안에 그런 거 하나 사보고 싶고, 사서 내가 고시원을 운영해본 거지. 구체적으로 만실 채워서 임차인을 맞춰서 거기서 이제 권리금을 받고 내가 또 월세만 받고 있는 이런 건물주가 하나 돼보는 게 내 목표고, 5년 안에는 그런 것들이 3개 이상 하는 게 내 지금의 목표야. 지금 세채 정도 되면 30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기 옛날에는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콘 하나 사주고 가지고 애들하고 나눠 먹는 게 진짜 그게 행복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스킨라빈스 가서 뭐 큰 거 하나씩 먹고, 처갓댁 갔을 때 이제 장모님한테 이제 몰래 용돈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그냥 한 번씩 드리고, 저는 그게 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하거든요. 내 미래의 비전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건물주야. 건물주 되고 싶어. 이번에 고시원 같은 공장을 가보면 거기에 뭐 관리인한테 한번 면접 봐야 되지, 경장 입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뭐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지만 계급은 있잖아. 그런 계급이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것도 내 꿈이야. 2030, 그러니까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가 되게 똑똑해. 그리고 좀 성격도 급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왜 늦었다고 생각하냐면 주위 사람들하고 비교 안 하고 우리랑 비교하니까 그래요. 너의 경쟁 상대는 우리가 아니고 네 주위 사람들이거든. 조바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 천천히 공부하고 네 나이 그렇게
저기 뭐야 늙고 그런 사람 아니다. 나 77년생이고 46인데 나 투자한 지 6년밖에 안 됐어. 너희들 예를 들어 30살이라고 쳐봐도 니네 40살이면 강남 건물주 될 수 있어. 그렇게 늦은 거 아니야. 절대 우리랑 비교하지 말고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 동료하고 네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 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그렇게 너무 자격지심 갖고 안 살았으면 좋겠어. 투자는 비교 학문이라는 말이 있다? 학문이야, 학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지.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을 봤으면 그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은 울고 웃고 거기에 남들과 비교하는 상황이 되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결과를 좋게 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 그 노력하는 와중에 건이 아빠의 책이 열심히 도와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파이팅!